자, 이제 2부 내년도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스터마켓 2022 네. 이번에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역시 염승환 이사님께서 공동저자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그 이전에도 몇 번 발간을 하셨었죠? 연도별로.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처음? 이제 처음 갑자기 이제 3프로 측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5명의 좀 그때 이제 당시에 3프로 이제 좀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좀 젊으신 분들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쓰게 됐는데 네. 작년에 좀 반응이 괜찮았어요. 물론 시장도 되게 좋아서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매년 쓰게 될 거는 같아요. 뭐 특별하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도 예외 없이 2022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본시장 최고의 베스트셀러도 염승환 이사님 책이잖아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예. 근데 그렇게 막 책이 많이 팔리면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책을 읽었다 이런. 이거 느낌? 저는 좀 약간 제가 책을 그 전에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단독 책으로는 처음이었어요. 뭐 책 쓸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거기 대표님이 이제 제의가 왔어요. 이제 3프로 처음 나가고 나서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저도 생각이 들어서 좀 고사를 하다가 쓰게 됐는데 뭐 저도 이렇게 대박 날 줄은 사실 전혀 몰랐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실 거란 생각 못 하고 그래도 이제 최대한 꼼꼼히 썼는데 그래서 저도 운이 좋았던 거죠. 왜냐면 이게 올해 1월에 발간이 됐는데 책이 나왔는데 그때가 개인 투자자 주린이 분들이 가장 정점인 시기였어요. 주식 시장을 막 들어오던 시기여가지고 근데 처음 하신 분이 많으니까 책을 고르시다가 염승환 이사가 이거 썼대.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가에서 이제 뭐 소문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장기간 좀 유지가 됐던 건데 저도 좀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책을 가지고 기초를 쌓으신 분들이 염 이사님이 방송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또 투자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드렸고 이거를 좀 잘 얘기해 주셔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친환경을 좀 꼽아 주셨어요. 많이들 친환경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염 이사님이 보시기에 친환경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친환경 하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무조건 태양광 풍력부터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그 실제로 올해 태양광 풍력 투자하신 분들은 연초에 투자하면 성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안 나오니까 태양광 풍력은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기업별로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건 담지는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다고 보는 게 저는 수소. 수소는 물론 이제 수소가 약간 아직은 숫자가 나올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초동기니까. 근데 이제 해외에 또 유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산업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강제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올해 8월이었나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많은 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수소 뭐 협의체를 발족을 했잖아요. 비즈니스 서밋을 만들었죠. 이게 진짜 심각하긴 한가 보다. 이 총수들이 이렇게 모일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소는 무조건 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수소 산업을 좀 공부를 했고, 근데 수소가 그린 수소로 가는 건 좋은데 아직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뭐가 있을까 보고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블루수소가 지금 아직은 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블루수소가 이제 기존의 그레이 수소는 수소 1톤이 나오면 8톤이 탄소 배출이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CCUS라는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탄소 포집을 하는 건데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초동 단계니까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한국의 건설회사 한두 곳이 그걸 하더라고요. 실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은 무조건 좀 투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여기에 좀 담아봤고 그 다음에 친환경 쪽에서 또 한 가지가 침투율이 좀 낮은 게 뭐가 있을까 아직은. 근데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이오 플라스틱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선 대표적인 게 뭐 언론에 나왔으니까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이 PHA 방식인가요? 그걸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걸로 돈은 아직은 벌 수 없겠지만 이게 바다에서도 녹는다고 하니까 해양에 보면 바다의 쓰레기들이 다 플라스틱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pH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기업들이 좀 나중에라도 각광을 받는데 벌써 제일제당은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먼저 좀 이거를 내년에 대박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거 말고도 또 반도체 기업들도 보니까 요새 ESG 강조를 하잖아요. 약간 틈새 시장이죠.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가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그 장비가 스크러버 장비라 그러나 그런 장비 회사들이 요새 또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약간 친환경과 관련이 돼 있죠. 결국엔 우리가 굳이 이제 투자를 한다면 너무 알려진 것보다도 이런 쪽에서 틈새가 있는 친환경 한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고민해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여기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게요. 그 친환경 기업들이 숫자를 기대하기엔 지금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발견이 될 거예요. 네. 그런 관심을 받게 될 거고 그럼 그거를 좀 미리 공부를 하면서 그럼 이게 언제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겠지만 모르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네. 유념해서 보다 보면은 좀 좋은 투자 기회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기차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전기차가 제가 기억나는 게 그 2차 전지가 한번 반짝였던 게 2010년 초반대로 한번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때 LG화학도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쵸. 그때 너무 빨랐죠. 그리고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생겼을 때도 예. 한번 했다가 너무 또 빨랐죠.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고민하고 계속 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갑자기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들이 막 쏟아나왔을 때 예. 이미 공부가 돼 계신 분들은 이건 전기차 이제 무조건 가겠구나. 과감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공부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그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배팅의 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슈퍼개미 분 중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래서 지금 안 돼도요 앞으로 될 거 계속 공부를 해놓고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모멘텀이 제가 생각하는 게 나왔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쏴버린대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좀 공부는 계속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작은 돈을 벌면 자꾸 써요. 아싸. 근데 내가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그 큰 돈을 벌으려면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시점에 확신을 가지고 네. 베팅을 하려면 공부가 좀 많이 돼 맞아요.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꽤 오래된 그 양치기 소년. 아. 야 코로나 풀린대더라 가다가 늘어난대더라 안 가더라 이른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그 기업들인데 네. 그 내년도 리오프닝 주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가장 먼저 쓰신 분이 이한영 본부장님. 네, 네. 근데 그분도 리오프닝 좀 쓰셨어요. 여기 네. 내용에.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쓸 때만 해도 사실은 그때는 오미크론 이슈가 없을 때라서 저도 이제 그 변수는 전혀 뭐 예측을 못해서 해외여행도 좀 긍정적으로는 봤어요. 저도. 예, 예, 예. 결국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은 좀 근데 이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결국 사람의 욕구라는 게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 가는 거거든요. 예. 못 가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결국 오미크론이 좀 어느 시점에서 내년 상반기에 좀 잠잠해진다면 내년 3분기부터는 정상은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정도는 좀 풀리지 않을까. 근데 해외여행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공보다는 사실은 예. 여행업종을 좀 더 좋게 보는 게 항공은 구조조정이 안 됐어요. 이게 여전히 공급이 많아요.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도 결국 이제 매각을 하겠지만 예. 없어진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플라이 강원 같은 회사들도 하려다 지금 영업을 못하지만 예. 이게 정상화되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맞아요. 허가를 예. 받아놨으니까. 카지노도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예.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에 드림시티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예.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파라다이스나 GKL의 매력이 좀 떨어져요. 아니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경쟁력이 좀 있는 기업 같더라고요. 예, 드림타워까지 제주도 많이 들어가시니까 중국인들이 그럼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점유율을 오히려 뺏기는 뺏길 수도 상황이 있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오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강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 내국인은 유일하니까. 아. 예, 근데 왜 여행주는 좀 좋게 보냐면 그때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개 여행사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투어도 한 300명이 감원됐잖아요. 예. 구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결국엔 업체는 몇 개 안 남았는데 예. 해외여행 수요는 늘고 그 해외여행 여행을 가더라도 지금은 자유여행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동선 추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위주로 처음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별로 방역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예, 언제 예, PCR 검사해야 맞아요. 되는지 이거 개인이 다 확인하기가 예. 어려워서 그래서 패키지가 좀 아마 필요한 패키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는 패키지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 기업들은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행주는 좀 좋게 보는데 다만 좀 시간은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주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백화점주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화점주가 성장한다가 아니라 아니 이번에 그 오미크론 터지고 나서 백화점주들도 폭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씩 가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 이게 오미크론 맞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긴 하지만 계속 소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신의 소비를. 그 여행 자금 남았으니까. 예. 예. 근데 그 대체제가 사실은 약간 이제 예전에 그 하나금융의 박종대 연구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체제가 백화점 같다고. 가격대가. 해외여행, 예. 약간 고가품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체제가 오히려 오미크론 발생했는데 해외여행은 더 못 가면 이쪽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주가는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PER이 뭐 신세계가 5배, 현대백화점이 6배. 약간 싸다. 이제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저는 갭을 메꾼다고 봐요. 최소 20-30% 정도에. 예. 그럼 이거는 저는 무이용 거래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무이용은 진짜 아니지만 예, 예. 백화점주라든가 돈은 잘 버는 국내 내수주가 있다면 한번 이쪽은 주가 급락했으니까 리오프닝은 먼저 그쪽을 투자하고 좀 오미크론이 완화된다라는 뭔가 뭐 뉘앙스가 좀 비치면 그때부터는 좀 여행주 쪽으로도 저변을 넓혀보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이거는 되게 약간 표현이 다른 리오프닝이나 친환경에 비해서는 약간 추상적인데 네.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 이게 되게 우리 사장님이 주로 하시는 우리가 그래요? 변화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근데 이거를 굳이 키워드로 꼽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작년에는 그냥 산업별로 뭐 반도체 쓰고 자동차 이렇게 썼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좀 약간 바꿔서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내년에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 근데 찾다가 하니까 어떤 산업인데 기존과 다른 변화가 나오는 산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OLED가 사실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어쨌든 LCD가 압도적이었잖아요. 물론 예. 올해부터 시작은 되긴 했지만 점점 OLED가 이제 LCD에서 OLED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려는 그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변하는데 기존의 LCD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OLED로 넘어갈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예. 그걸 찾아보자는 의미였어요. 지금 애플은 아이폰 정기종이 이제 다 OLED 놓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TV도 삼성이 뭐 LG 거 쓴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예. 이제 삼성도 QD OLED 만들잖아요. 예, 예. 그럼 결국엔 TV도 언젠간 대체될 거고 예. 이게 TV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노트북도 대체가 되기 시작하고 아이패드는 수율 문제가 좀 있었지만 23년부터는 아이패드도 OLED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예, 예. 뭐 VR, AR 기기도 이게 OLED를 써야 이 움직이는 화면에서 잔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LCD는 좀 잔상이 나오니까 예, 예. 스포츠 중계 보면 좀 잔상 남잖아요. 예, 예. 근데 OLED는 응답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VR 기기에 되게 최적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 미래지만 애플 CEO도 팀쿡도 우리 이제 AR 글라스로 아마 아이폰 다 대체할 것 같다. 그럼 그 글라스가 대부분 OLED가 쓰이게 되니까 예. 그럼 결국엔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다 바뀔 텐데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 변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바이오 플라스틱과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변화가 시작됐을 때 그 안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특히 저는 소재 기업들. OLED 소재 기업들이 원래는 OLED 소재하면은 그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인가요? 예. 그 회사가 압도적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이 시장 뛰어들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예를 들면 하나 더 있는 게 그 맞춤형 광고 같은 거. 광고도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던 광고가 예.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드레서블 뭐 TV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IPTV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집에 예. 그럼 셋톱박스 있잖아요. 예, 예. 셋톱박스가 이 사람이 뭐 보는지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맞춤형 광고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이제 주 관심사가 경제나 증권이니까 IPTV로 제가 봐요. 예. 근데 어떤 드라마가 나오는데 광고가 예전에는 다 똑같아요. 음. 뭐 10개가 나오면 제가 보는 거랑 옆집이 보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쵸. 근데 예. 어드레서블 TV 뭐냐면 저는 증권 광고가 나와요. 근데 옆집은 이분은 올리브 TV 보는 거예요. 막 음식료. 그러면 이제 음식과 관련된 광고가 주로 나와요. 맞춤형 광고 시대. 이미 그거를 내년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광고주도 좋아요. 그쵸. 예. 훨씬 자기 그리고 보는 사람도 광고를 보게 되죠. 맞아. 나한테 관심 예. 있으니까. 그리고 광고 기획사도 좋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광고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셋톱박스 때문에. 그래서 어드레서블 TV 광고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회사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화잖아요. 그쵸. 변화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뭐 폴더블 폰도 있을 거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돈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을 예전엔 그냥 처분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이제는 순환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쓸 수 예. 있게. 그런 것도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예전에 하드웨어가 중요했지만 예. 소프트웨어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음. 테슬라가 그래서 저는 주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그쵸. 아유, 자동차만 네. 팔아서는 뭐 그죠. 그 시가총액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가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자는 좀 의미에서 좀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주로 했는데 또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공급 부족은 사실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한데 네. 이거를 키워드로서 공급 부족을 얘기하셨던 건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건 뭐 저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시황 담당하신 분들이 네. 내년도의 키워드로 계속 공급 부족. 근데 공급 부족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현대차에도 부정적이었고 삼성전자에도 타격을 줬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는 공급 부족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재고 확충을 할 수밖에 없다. 아. 이제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DB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요새 많이 갔던 이유가 8인치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반도체 제조 공장 8인치. 예. 예. 현대차가 예전에는 MCU 같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100개만 갖고 있었다면 예. 예. 이제는 2, 300개를 갖고 가야 된다는 시대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평소보다 재고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죠. 예. 부족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아. 재고를 쌓아야 되니까. 예. 예. 한국의 중간재 기업들한테 그래서 가장 저도 첫 번째로 꼽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이건 투자가 지금 엄청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실제로도. 네. 그래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이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니까 공급 부족을 당하는 수요 기업 입장을 보는 게 아니고 예.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을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고. 그래서 저도 조선업종이 요새 또 피크아웃 얘기 많이 나오지만 그 기자님도 예전에 HMM 얘기해 주실 때 운임지수 예. 배가 어쨌든 부족한 게 좀 가장 컸잖아요. 예, 예. 그동안 발주를 못 해가지고. 예. 근데 결국엔 폐 선박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요새 그 LNG 운반선 수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운반선뿐만 아니라 연료 추진선 수주가 많은 것도 결국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쪽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또 조선업종인 것 같아요. 음.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물론 점유율에 밀려도 친환경 선박은 한국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두 개만 설명드렸지만 찾아보시면 되게 또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공급 부족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 아. 그런 의미에서 좀 담아봤습니다. 장을 일부에서 설명 주셨을 때 예측 가능성이 좀 굉장히 떨어졌던 게 힘들었다라는 네, 맞아요. 거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찾아가다 보면 거기서 새롭게 넓어지는 시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네. 거기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게 내년 주식시장의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2021년 제가 꼽은 자본시장을 빛낸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그 올해 시장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발제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